다 끝났으니까요. 대답이나 크게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임대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요. 임대차는요, 먼저 우리는 채권이죠. 채권이라는 것은 무슨 규정이냐? 그것은 임의 규정이거든요. 임의 규정. 그런데 이 채권법 중에서 임대차 있죠. 이 임대차라는 것은 누구를 보호하냐?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수자 보호용. 그래서 이것을 편면적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편면적 강행 규정이요. 이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거 법 규정 있죠? 법 규정보다 임차인에게 유리하다. 임차인에게 유리하다. 그러면 이것은 유효이고요. 임차인에게 불리하다. 그럴 때만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로지 누구만을 보호하는 거죠? 임차인만 보호되는 거죠. 그런데 모든 게 강행 규정이야. 그게 아니고 이 중에서도 임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임의 규정은 뭐가 있냐? 여기서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비용 상환 청구권.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은 뭐가 있다? 필요비하고요. 뭐가 있다? 유익비. 이렇게 했죠. 필요비하고 유익비. 이것을 비용 상환 청구권이다. 이렇게요. 이걸 비용 상환 청구권이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차임 지급 시기요. 차임 지급 시기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러면 차임은 우리는 원칙적으로 후급인데요. 선불로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또 하나가 뭐가 있죠?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아주 중요하죠. 이것을 이렇게만 그냥 알면 다음 중에서 임의 규정이 아닌 것은 이렇게는 시험에 잘 안 나와. 임의 규정이란 말의 뜻이 뭐냐? 임의 규정이라는 것은 당사자 간의 약정이에요. 약정이 임차인한테 유리하든 불리하든 무조건 유효인 것을 임의 규정이라고 그래. 그래서 뭐라 나오냐?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임차인한테 불리하더라도 유효인 것.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편면적 강행 규정은 유리하면 유효, 불리하면 무효잖아요. 그런데 임의 규정은 유리하든 불리하든 무조건 뭐가 되는 것이다? 유효가 되는 것이. 이게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이해를 하란 말이에요. 임의 규정을. 그래서 자, 지금부터 보면 우리가 이제 임대차는요, 이렇게 그냥요, 임대인의 권리가 있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임대인의 권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차임 청구권이죠. 차임을 하기 위해서 월세를 받기 위해서요. 차임 청구권이죠. 원래 이 차임은 후급이 원칙이죠. 그럼 후급이 원칙이란 말의 뜻이 뭐예요? 선불로도 뭐 할 수 있다. 줄 수 있다. 이런 말이 그래서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이 말이고요. 우리가 여기서 차임 증액하고 차임 감액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차임을 증액하는 게 좋아요? 감액하는 게 좋아요? 감액하는 게 임차인한테 유리하죠. 그런데 차임 증액을 금지해서 차임 증액 금지. 그럼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죠. 감액을 금지해서 감액을 금지하는 거예요.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왜요? 임차인한테 불리하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냐면 차임 증감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증감이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형성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차임 증감 청구권은 형성권이고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죠. 차임의 증액이 상당하다. 그러면요, 청구 당시대로 증액이 되고 감액이 되는 거예요. 청구 당시에 증액되고 청구 당시에 감액되면 일방적 의사표시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받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임대인의 의무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다. 그것은 목적물을요, 인도할 의무죠. 인도할 의무죠. 인도해서 임차인이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인도해서 임차인이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해줄 의무가 있죠. 임차인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의무는 뭐냐면 수선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수선 의무. 원래 수선 의무는요, 통상의 수선 의무는 누가 한다? 임차인이 한다. 임차인. 그러면 통상의 수선은 뭐죠? 그 물건을 고장이 났는데 그것을 쉽게 고칠 수 있거나 별도의 별 비용이 들지 않거나 그런 경우는 누가 한다? 임차인이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많은 그것을 수선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그건 누가 한다? 임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소규모 수선이라고 하고, 소규모 수선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누가 한다? 임대인이 하는데요. 당사자 간의 합의로 누가 할 수 있다? 임차인이 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여기서 대규모죠. 대규모 수선은 누가 한다? 그것은 임대인이 한다. 대규모는 뭐죠? 예를 들어서 대파손이라든가 대수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해.
이런 것은 무조건 누가 하는 것이냐? 임대인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요. 이번에는요, 임차인이죠. 여러분, 임차인에요. 여기서 뭐가 있냐? 권리가 있고, 임차인의 의무가 있거든요. 여기서 먼저 임차인의 의무를 보면요. 임차인은 목적물을 보관하는 의무가 있죠. 보관을 해가지고 그 목적물을 잘 임대인한테 인도할 의무가 있죠. 알겠죠? 그러면서 보관해서 인도를 해야 되는데, 만약 여기서 화재 원인이요. 화재 원인이 불명이다. 화재가 발생했는데 화재 원인이 불명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임차인은요, 그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올바로 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화재 원인이 불명이죠. 이런 경우는 누가 입증 책임을 진다? 임차인이 입증 책임을 지는 것이고, 원래 임대차라고 하는 것은 차임만 지급해야 돼. 차임만. 보증금은 지급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급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단 말이죠. 그런데요, 만약에 임차인이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한다 해봐요. 임차인이. 그러면 보증금이 없어도 임대차인데 임차인이 굳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다는 것은 자기가 보증금을 지급했다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증금을 지급했다. 이것도 임차인이 입증을 하는 것이고, 여기서 차임을 지급을 했다. 차임을 지급, 이것도 누가 한다? 임차인이 입증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이제 임차인의 의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고요. 또 임차인의 의무 중에서 뭐냐면, 임차인은 만약에 임대인이요, 만약에 보존행위를 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인용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임대인의 보존행위로 인해서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뭘 할 수 있다? 그것은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지만 아무튼 인용할 의무가 있다 이런 말이고요. 임차인의 권리죠. 그러면 임차인의 권리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뭐죠? 여기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보증금, 그 다음에 여기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고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고요. 여기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냐면, 여기서요, 임차인의 과실 없이, 임차인의 과실, 귀책 없이, 귀책 사유, 잘못 없이 목적물의 일부가 뭐가 된다? 멸실이 되죠. 멸실되면 여기서 뭘 청구할 수 있냐? 차임 감액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청구를 해야 돼. 당연히 감액되는 것이 아니고, 임차인의 잘못 없이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하죠. 그러면 차임의 감액을 말할 수 있다. 청구를 해야지 감액이 되고 당연히 감액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별도로 뭐냐? 동의 있는 또는 동의 없는 전대차 이런 것이 여기에 있죠. 이것은 뭐 권리 의무라기보다는요, 만약에 권리의 측면에서 내가 전대차라니까 권리의 측면이지만, 또는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반드시 자신의 권리라고는 볼 수 없으니까 애매한 위치에 존재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증금하고 같이 연결된 게 뭐다? 보증금, 그것을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비용상환 청구라고 부속매수 청구는 여기서 부합이라고 하는 것하고 관계가 되고요. 지상물 매수 청구라는 것은 전속 기간이라고 하는 것하고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다 있으니까 지금부터 몇 가지만 보면 되죠. 먼저 이러면 대항력이 뭐냐? 대항력은요, 621조가 뭐라고 되냐? 임차인은 반대의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여기서 뭐냐면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차권 등기를 말 수 있다. 청구. 그러니까 언제나 청구한다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임대차 등기라면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해서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그런데 622조는 뭐냐면, 이것은 여기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 있죠? 토지에다가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이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임대차 등기를 해야 되는데 갑이 등기를 안 해준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서 하고 나서 을이 여기다가 3월 1일 날 이렇게 그 건물을 신축을 해. 신축을 하고 여기다 4월 1일 날 여기다가 보존 등기를 해. 보존 등기. 그러면 건물을 짓고 4월 1일 보존 등기 하죠? 그러면 이 보존 등기를 여기 임대차 등기로 봐준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 이런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토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상에 건물을 건축하고 그 건물에다가 보존 등기를 하죠.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를 토지 임대차 등기로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지 임차권은 언제부터 대항력이 있다? 4월 1일부터 대항력이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요, 이 건물에 대한 등기를 하기 전에 이 토지가요, 이렇게 정한테 이렇게 넘어갈 수 있죠? 언제 넘어갔냐?
건물을 신축하고 등기하기 전에 여기서 3월 15일 날 정한테 넘어갔다. 그럼 누가 더 대항력이 빨라? 정이. 그래서 을은 정한테 대항할 수 없고, 만약에 보존 등기하고 난 다음에 정한테 넘어갔다 4월 15일 날, 그럼 누가 더 빨라? 을이 빠르죠? 을은 정한테 대항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대항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럼 대항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뭐냐? 을은 채권이니까 임차권, 임차권이죠.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있어 없어? 대항력이라는 것이 원칙적으로 없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건물의 소재가 병으로 바뀌죠. 이 병을 양수인이라고 하죠. 그럼 을은 양수인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이 임차인은 종전 임대인한테 뭐를 청구한다?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종전 임대인한테요. 만약에 대항력이 있다. 대항력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 을이 있고 이렇게 병이죠. 병이 양수인이죠. 이걸 양수인인데요.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이 을이요, 임차인인데, 이 임차인이라는 사람이 등기를 했거나,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전입신고를 했거나, 전입신고, 그럼 여기서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기죠. 그럼 어떻게 하냐? 일단 원칙적으로 을은 양수인에게, 신소유자한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양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임차인이 상당한 기간 안에 뭘 한다? 이의를 제기한다. 이의를 제기해. 그러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에 예외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죠.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의를 제기하면 종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증금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는 거죠. 보증금은 갑이 이렇게 하라고 쓰면 우리가 한테요, 보증금 1,000만 원이요, 월세 100만 원. 그래서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렇게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계약했는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지금 2번을 연체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전속 중에 지금 2번을 연체했죠?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임대인은 여기서 연체했다. 전속 중에 뭐가 된다? 연체를 하죠. 연체를 하면 이때요, 임대인은요, 어떻게 하죠? 보증금 중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 차임 공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뭐다? 권리이지 뭐가 아니다? 의무가 아니잖아요. 권리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임차인은 뭐죠? 보증금이 있으니까 연체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임차인은요, 연체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할 수가 없고, 공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임대인의 권리가 된다. 이 전속 중에는요, 만약에 전속 기간이 만료가 되죠. 만료가 되면 만료 당시 보증금에서 보증금 마이너스 모든 손해를 공제하고 나머지가 목적물의 인도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다르죠. 임대차 전속 중에는 어떻게 한다? 공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임대인의 권리이지 임차인의 권리가 아니라고. 그런데 임대 기간이 만료가 되죠. 만료가 되면 어떻게 한다? 만료 당시 보증금에서 모든 손해를 모든 손해라는 것은 연체 차임이라든가 모든 것을 뺀 나머지가 목적물의 인도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 말이죠. 무슨 알겠죠? 이것을 이제 보증금 반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뭘 보냐면, 비용상환 청구하고 부속물하고요, 지상매수 청구를 한번 보면, 이제 여기서 이것은 여러분요, 우리가요, 어디에서 많이 배웠냐면, 오늘 부합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봤죠? 그래서 보면, 먼저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했죠? 갑의 건물이고, 을이 지금 임차인이죠? 그런데 을이 여기다 뭐라냐? 을이요, 여기서 증축을 하죠, 증축. 이 증축한 것이 뭐냐? 독립성이 있느냐? 독립성이 있다? 그러면 부합이 아니다. 부합이 아니면 이것은 구성 부분이 아니다. 구성 부분이 아니면 이것은 뭐다? 거래의 뭐가 된다? 객체가 된다. 거래의 객체가 되는 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부속물 뭐라 한다? 매수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이것을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부속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부속물은 토지에는 된다, 안 된다? 토지는 안 되죠. 두 번째요, 부속물은 임대차 기간이 뭐가 돼야 돼? 임대차가 뭐가 돼야 돼? 종료가 돼야 돼, 종료. 그 다음에 이 부속물은요, 임대인의 동의나 임대인으로부터 뭐를 해야 돼? 매수를 해야 돼, 매수.
그러니까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나 임대로부터 매수한 것이 돼야 돼. 네 번째는요, 채무 불행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이게 아주 중요해, 부속물에서는. 자, 그 다음에 청구 앞에 매수란 말 있죠? 이것을 그러니까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뭐다? 일방적 의사표시죠? 그러니까 일방적 의사표시니까 뭐죠? 청구 당시 시가대로 매매계약성이 맞죠? 청구 당시 시가대로인데 여기는 우리가 부속물 매수 대금은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매매 대금이니까 안 되죠? 뭐니까 동시 이행 항변권은 있지만 뭐가 안 된다? 유치권은 안 된다. 왜요? 부속물 매수 대금 시가, 부속물 매수 대금은 매매 대금이죠? 따라서 유치권은 안 되고 부속물 매수 대금하고 부속물의 인도는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이고 부속물 매수 청구는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니까 원칙적으로 포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지만 임차인한테 유리한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그래서 차임을 현저히 저렴하게 해주고 차임을 현저하게 저렴하게 해주고 장기로 해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때 부속물 매수 청구의 포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래서 강행 규정이죠. 원칙은 포기가 된다 안 된다? 원칙은 포기가 돼야 안 되지만 차임을 현저히 저렴하게 해주고 저렴 플러스 장기간 계약이다. 장기간. 그러면 임차인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임차인에게 유리하죠. 유리하니까 이것은 유효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부속물 매수 청구다. 그래서 부속물이라는 것은 독립성이 있고 그 다음에 부합이 안 되고 구성부분이 안 되고 거래의 객체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부속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독립성이 있다, 부합이 아니다, 구성부분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독립성이 있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독립성이 있다, 1층은 누구 것이다? 갑, 2층은 누구 것이다? 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독립성이 없다. 독립성이 없으면 뭐다? 이것을 우리는 부합이다. 이것을 뭐란다? 구성부분이다. 구성부분. 이것은 뭐가 된다? 거래의 객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비용상환 청구권이다. 이렇게 하고, 이 비용상환 청구권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니까 포기할 수 있어, 없어? 있다. 또 비용은요? 비용은 뭐다? 비용은 무슨 임의 규정이죠? 뭐를 불문하고?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죠. 물론 악의의 점유자는 비용은 청구할 수 있으나 유치권은 행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중요한 것은 악의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고, 여기서 비용이라는 것은 뭐다? 비용은 뭐가 있어? 필요비가 있다. 필요비가 있고 또 뭐가 있어? 유익비가 있죠. 이 필요비라고 하는 것은 언제요? 지출 즉시 청구한다. 지출 즉시란 말이 무슨 말이다? 임대차 존속 중이라고 하죠. 그래서 임대차 존속 중이라도 청구할 수 있다. 존속 중이라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필요비하고 이 유익비는요, 임대차 기간이 뭐가 되고? 종료되고, 목적물은 뭐라고? 반환하고,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에 청구한다. 특히 유익비의 경우는 누구의 선택이다? 회복자. 다른 말로 회복자를 다른 말로 누구라 한다? 소유자. 그래서 회복자의 선택에 의해서 지출 비용이나 증가액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몇 개월이다? 6개월이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비용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뭐가 없다? 독립성이 없다. 부합이다. 구성부분이다. 이 세트가 중요하다고 몇 번 얘기했죠. 그런데 판례가 말했죠. 중축한 부분은 특별한 사정. 특별한 뭐가 없으면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성이 있다 없다? 독립성이 있어 없어? 없다? 독립성이 없다는 말은 결국 이것은 무슨 문제다? 비용의 문제이다 이 말이죠. 비용의 문제. 아무 말이 없으면 알겠죠? 그러니까 뭐라 했나? 여기서 판례가 뭐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죠. 임차인이 중축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합의를 했다. 합의. 그럼 뭐를 포기한 것이다? 비용을 뭐 한 것이다? 포기한 것이다. 비용을 포기.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 원상 복구하기로 약정을 했다. 그럼 원상 복구한단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설치한 거 다 떼가겠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도 뭐를 포기한 것이다? 비용을 뭐 한 것이다? 포기한 것이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유효이다 이 말 유효이다. 그래서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유효이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비용하고 이것을 뭐란다 부속물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상물이죠. 뭐 지상물은요 시간이 아주 여유가 많네요. 그래서 지상물 매수는 뭐냐? 지상물은 뭐냐면 이거죠. 이렇게 갑에 토지가 있죠. 토지가 있고 의리요 임차인이죠. 이 임차인이요 여기다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짓죠. 그러고 나서 전속 기간이 만료가 돼요. 만료 말이 다르죠. 자기는 종료인데 이런 만료가 되어 있죠. 그런데 실제로 시험에서는요 종료하고 만료를 구별하지 않아요. 실제 시험에서 왜요? 만료가 되면 임대차가 뭐하죠? 종료하잖아요. 그래서 만료가 되고요. 여기서 지상물이 뭐란다? 현존해. 현존하고 뭐가 없어야 돼? 채무 불이행이 없어야 돼. 그럼 채무 불이행이 뭐예요? 이기의 연체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이 말이죠.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서 여기 임차인이요. 임차인이 뭐란다? 갱신을 청구해. 그러면 갱신 청구권 봐봐. 청구권이란 말 앞에 매수다, 분할이다, 증감이다 그런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없으니까 이 청구권은 뭐라 한다? 청구권은 뭐가 아니다? 형성권이 아니죠? 아니니까 뭐라 한다? 임대인은 뭐 할 수 있어? yes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다? no 할 수 있죠. 임대인이 no 하죠? no. 그러면 이때 임차인의 임대인한테 저 건물을 사라?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지상물 뭐라 한다? 매수 뭐라고 그래? 청구권이다 이렇게. 그것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뭘 할 수 있냐? 여기서 임대인 있죠? 우리가 임대차의 기간의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을 때는요 임대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인이 만약에 뭘 한다? 해지 통고를 하죠. 임대인이 해지 통과한다는 것은 갱신을 해줄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러면요 여기서 즉시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죠. 이때 이러면 지상물이라는 것은 뭐다? 이때 지상물은 이때요. 일단 무허가로 내가 무허가 미등기인 경우에도 미등기 건물에도 된다. 이게 중요하죠. 두 번째는요. 임대인의 동의를 뭐한다? 불문한다. 동의를 얻어서 건축하고 불문하고. 세 번째 임대인에게 소용 여부, 소용이 있냐 없냐 그것을 불문하고. 그다음에 30년이 됐으니까요. 경제적 가치요. 경제적 가치 여부를 뭐한다? 가치 여부를 불문한다 이 말이죠. 경제적 가치가 있냐 없냐 따져 안 따져? 안 따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다섯 번째로 뭐냐? 건물이 남의 토지 위에 걸쳐서 있다. 갑의 토지하고 X라는 사람의 토지 위에 걸쳐서 있다.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걸쳐서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만약에 이것이 걸쳐서 이렇게 있으면 이것이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렇게 구분 소유 있죠. 여기서 구분 소유가 된다. 구분 소유가 되면은 그 부분만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요, 구분 소유가 되든 말든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부에 대해서 매수 청구 된다 안 된다? 전부에 대해서 매수 청구 되는데 안 된다.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걸쳐서 다른 사람 토지 위에 걸쳐서 있다. 그러면 매수 청구는 안 된다 이 말이고, 여기서 매수라고 하는 것은 뭐다? 청구 앞에 매수죠. 우리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뭐라고 얘기한다? 일방적 의사표시다 이런 말이죠.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청구 당시 시가, 여기서 뭘 한다? 청구 당시 시가대로 매매계약이 성립하죠. 이때의 시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해요? 이때의 시가는 첫 번째 신축비용. 신축비용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죠. 철거비용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영업이익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공제한다 안 한다? 공제하지 않는다. 왜요? 만약에 저 건물에 저당권이 있다. 그러면 저당권 등기 말소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잔금하고 무승하게다 동시 이행이기 때문에 피담보채권을 공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고, 우리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때는 근저당권이 있더라도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얘기하고, 청구 당시 시가니까 이것은 동시 이행 관계에 있죠. 동시 이행 관계에 있지만 이것은 매수 대금이니까 유치권은 된다 안 된다? 유치권은 안 되는 것이고, 이 청구권은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죠. 강행 규정인데, 여기서 강행 규정 이것을 이렇게 하죠. 우리가 보통 남의 토지에다가요 건물을 건축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하죠. 그러니까 건물을 건축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보통의 경우는 저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면 내가 지상물을 철거한다. 지상물을 포기한다. 지상물을 양도한다.
이런 합의란다. 이런 합의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합의라도 효력이 없다. 우리가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요. 만약에 이 지상물에 대해서 철거 소송이 돼가지고 임대인이 토지 임대인이 승소를 했어. 승소를 해다갈지라도 철거전이야. 철거전이면 지상물 매수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다. 그래서 철거가 되기 전이면 아무리 철거 소송에서 임대인이 승소했다 할지라도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만약에 이 임차인이요, 토지 위에 건물 짓고 여기다가 등기를 해가지고 임차인이 만약에 대항력이 있다. 대항력을 만약에 치르겠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치르고 난 후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죠. 변경되면 누구한테? 양수인에게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토지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대항력이 있을 때, 대항력.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여기를 우리가 뭐란다? 지상물 매수 청구다 이렇게 하고요. 지상물 매수 청구는 2년 용서 시험에 나왔어요.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동의 있는 전대차, 동의 없는 전대차를 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냐면 동의 있는 거, 동의 없는 거 보면 뭐 간단하니까 여기 이렇게 갑 있고 여기 을 있죠? 갑하고 하고요. 여기 보증금 1,000만 원이에요. 월세 100만 원. 그래서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렇게 이 사람을 임차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사람을 뭐란다? 임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요, 이 의뢰한 사람이 뭐냐? 이 사람이 이제 전대인이 되죠. 전대인이 돼서 우리 병한테요, 이 사람을 전차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전대차는요, 이걸 전대차 계약인데 전대차 계약은 무조건 유효가 돼요. 유효. 왜 유효가 되냐? 갑하고 을하고 임대차고 을하고 병하고 전대차잖아요. 채권은 특정과 특정이니까요. 이 갑이라는 사람의 동의가 있든 없든 무조건 뭐하다? 유효하고, 만약에 임대인이 동의를 해주면은 전대차 계약은 유효하면서 전차인이 이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잘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동의 있는 전대차의 경우 이 전차인은 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무슨 점유자다? 적법한 점유자가 되는 것이죠. 적법한 점유자니까요. 만약에 이 전차인의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이 됐다 이 말이죠. 전차인의 잘못. 그러면 전차인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누가요? 을은 어떤 책임을 진다? 선임하고 감독의 무슨 책임? 과실. 잘못이 있을 때만 책임을 져. 선임, 감독, 과실. 이게 사례 문제로 나오면 잘 나올 수 있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이 임대인하고 동의 있는 애는 임대인하고 이 전차인하고 관계가 아주 중요해. 첫 번째, 아무리 동의 있다 해도 임대인하고 전차인은요, 임대차 관계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두 번째요, 전차인 병은 갑에 대해서 뭐는 있고 권리는 있다, 없다? 없죠. 뭐만 있다? 의무만 있다. 여기서 의무는 차임을 지급할 의무죠. 차임 지급 의무가 있죠. 권리는요, 수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권리 없어. 그러면 임대차 기간이 뭐가 되죠? 종료가 되죠. 종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병은 갑한테요, 자기한테 다시 임대해달라고 임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또 뭐란다? 여기 부속물 매수 청구하고 지상물 매수 청구. 그래서 부속물 매수 청구,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종료가 됐을 때, 동의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첫 번째 뭐냐면, 갑하고 을하고 임대차가 끝나죠? 을하고 병하고 전대차가 끝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 이 병은 누구한테 물건을 반환한다? 을에게. 을은 누구한테 반환한다? 갑에게 이렇게 반환해야 돼.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병에서 직접 누구한테 반환할 수 있다? 갑에게 반환할 수 있다. 그러면 전차인은 임차인에 대한 반환 의무로 뭐 한다? 면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했죠. 여기가 지금 갑이죠, 갑. 여기가 누구다? 을이죠. 여기가 누구다? 병이죠. 이렇게요. 그럼 어떻게 하냐? 갑하고 을하고를 뭐라 한다? 임대차라고 얘기하고요. 을하고 병하고를 전대차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뭘 했다? 동의를 이렇게 했잖아. 동의를 했죠. 동의하고 나서 여기서 어떻게 했냐? 임대차 계약이요. 만약에 차임연체로 해지하죠. 해지하면 병의 전대차도 없어지는 거예요. 차임연체로 해지하면. 그런데요, 갑과 을 간 합의, 갑과 을의 합의, 갑과 을 간의 합의로 해지하죠. 합의로 해지. 그러면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 대항할 수 없다.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것을
동이 있느니다 이렇게 얘기해. 자, 그러면 동이 없는 거 봐봐. 동의가 없는 거. 그러면 동의가 없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이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갑이 임대인이죠. 을이 임차인이죠. 이렇게 병이 전차인이죠. 여기는 임대차죠. 임대차고요. 여기를 말한다 전대차죠. 이 전대차에서요. 이 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단 말이죠. 동의가 없어도 전대차는 뭐가 되냐? 유효가 돼. 그래서 유효하지만 동의가 없으니까 전차인은 임대인한테 내가 당신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겠다. 이렇게 단지 뭐를 못한다? 대항하지 못해. 그래서 학생들이 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 왜 여기 유효한데 대항하고 유효한데 왜 대항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 유효인데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이죠. 처음부터 전대차가 유효하지 않죠? 대항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러면 이 병은요. 그러니까 갑의 입장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무슨 점유라고 한다? 불법 점유자죠. 불법 점유. 따라서요. 이 병의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이 되죠. 병의 잘못으로. 그러면 당연히 병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을은요. 을은 무슨 책임을 진다? 을은 무과실 책임을 져. 잘못이 있든 없든 무과실. 그게 바로 동의가 있을 때는 무슨 책임이다? 과실 책임. 동의가 없을 때는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을 진다. 우리가 그러면 반드시 동의가 있어야 되냐? 동의가 없어도 대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동의가 없어도 어느 경우냐? 임대인에 대해서 배신적 행위가 아닐 경우. 여기서 어떻게 하죠? 부부가 공동으로 뭘 했다? 가구점을 경영을 했다. 그래서 부부가 공동으로 가구점을 경영을 했어. 이런 경우는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신적 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동의가 없어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원칙적으로 대항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만 이 말이죠. 안 되지만 자 그다음에요. 동의 없는 경우는 뭐가 중요하냐? 동의가 없는 경우는 임대인하고 임차인. 여기 임대인하고 임차인 사이 이게 중요해. 동의가 없을 때는. 동의가 있을 때는 임대인하고 전차인이 중요하고 동의가 없을 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중요해. 여기서는 뭐냐? 해지했느냐 안 했느냐? 해지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면 해지를 했다. 그럼 어떻게 돼? 임대차 계약 해지했다. 해지하면 어떻게 되죠? 이때 갑은 누구한테? 병에게 직접 물건의 인도를 뭐한다? 청구해. 알겠죠? 직접. 그런데요, 해지하죠? 그러면 또 병한테 직접 인도를 청구하니까 병은 열받아 안 받아? 받죠? 그럼 어떻게 해요? 병은 누구한테요? 을에게 무슨 책임? 담보 책임을 추궁을 해. 담보 책임을 추궁을 해. 알겠죠? 해지를 안 했다. 해지를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은 갑에 동의를 얻어줄 의무를 부담을 해. 의무를 부담? 그런데 해지하지 않았죠. 해지하지 않았다는 것은 갑은 을에게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을에게 차임을 청구하면 갑은 손해가 있다 없다? 손해가 없다. 그래서 갑은 병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불법 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동의 없는 경우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 병은 갑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나 또 여기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동의가 없는 경우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런 것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의가 없다고 해서 언제나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배신적 행위가 아니라면 대항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요. 차임 뭐죠? 임대차를 해지하지 않았죠? 해지하지 않았으면 갑은 뭐를 한다? 손해가 있다 없다. 갑은 을한테 임대인 임차인한테 차임을 청구하니까 손해가 있다 없다? 없죠? 손해가 없으니까 뭘 한다? 불법 점유로 병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까지가 임대차에 관한 모든 것이. 알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